싫다. 알람 시계 진짜 부숴버리고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는 더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예. 경제나 스포츠 이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또 말씀을 잘 해주시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보기 앞서서 네. 우리 슬라고시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리고 또 정상근 기자의 힌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가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 미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나라에서 열린 미사였는데 이 나라의 수도는 울란바토르고요. 좀 특징을 말하자면 드넓은 초원이 쫙 깔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말을 타고 유목 생활을 하기도 하죠. 자, 게르라고 하는 이동식 집이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나라는 어디일지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몽골, 2번 시골, 3번 단골, 4번 쐐기골인데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혹시 기자님은 이 나라 다녀와 보셨습니까? 아니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본 적 없으십니까? 네,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면은 뭘 하고 싶으세요? 가면은 그냥 탁 트여 있는 장면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마음도 탁 트일 만큼 네. 정말 팍 트여 있는 그런 초원을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요. 지금 9832님께서는 저는 이곳 여행하면서 말 탔던 기억이 있다. 네네.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곳에 가보진 않으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네. 힌트는 주실 수 있겠죠? 힌트, 네. 이곳 하면은 저는 반점이 좀 생각이 나네요. 반점이. 네네. 좋습니다. 이 반점 어렸을 때 있었나요? 글쎄요, 다들 있지 않았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릴 때여가지고 네. 남의 거를 부모님께 본 적도 여쭤봐야 될 것 별로 같습니다. 없고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이거 본 적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가장 먼저 다뤄볼 이슈는 역시나 오늘 이게 가장 크죠.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서희초 교사가 숨진 지 49일이 되는 날이라서 49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지금 공교육 멈춤의 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국회에서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사분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 추모 행사 그리고 대규모 집회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오전에는 각 교사분들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서희초 앞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를 갖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국회로 결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교사분들뿐 아니라 이제 교사를 준비하는 이 대학생분들도 집회를 갔는데요.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등에서 오후 7시에 추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이 서울시 교육청이 공식 추모 행사도 갖습니다. 서희초에서 오늘 오후 3시 유가족분들과 교직원분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추모 행사도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말 여러 곳에서 추모제가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학교들에서 임시 휴업을 하고 동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네. 교육부에서 좀 엄정 대응 방침이 나오자 일부 좀 축소되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 교육부의 재량 휴업을 신고한 학교가 이 초등학교 30곳 정도로 30곳. 알려져 있습니다. 33곳에서 30곳 정도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서희초등학교도 오늘 재량 휴업을 하고요. 전체 이 초등학교 숫자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닌데요. 예. 교육부가 재량 휴업은 물론이고 연가 병가 등도 이제 사유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집단 행동은 제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재량 휴업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다만 오늘 추모 집회가 오늘 오후 시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가 병가를 내고 참석하시는 교사분들 그리고 업무를 마치시고 또 합류하는 교사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뜻을 같이 하려는 일부 학부모님들은 체험학습 등을 네네. 통해서 신청을 하셨다고도 들었고요.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교육부가 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오늘 집단 이렇게 임시 휴업을 하거나 혹은 병가 같은 걸 내고 참여를 하는 교사분들 네. 나중에 실제로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교육부의 엄정된 방침 때문인지 이 재량 휴업에 나선 학교의 수가 뭐 예상보다 적었고요. 그리고 연가나 병가 비율도 뭐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 대대적인 징계 바람이 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교육부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교사들이 뭐 병가를 낸다면 그 병가가 실제 사유에 의한 것인지 모두 파악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집단으로 병가를 낸 학교는 타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교육감들이 이 교사들에 대한 보호를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소송의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지난 주말에는 집회가 또 여의도 부근에서 이루어졌었고 네. 이렇게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말 동안 또 다른 교사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네, 지난 나흘 사이에 무려 3분의 선생님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달 31일 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그 양천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는 24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동료분들은 그 고인이 육아휴직을 다녀오셨는데 그 이후에 좀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 1일에도 이 전북 군산에서 또 초등학교 교사분께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였죠. 이 지난 3일에는 이 성남에서 60대 교사분이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용인시 고등학교 교사분이라고 하는데 예. 곧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셨거든요. 고인이 이제 유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유족분들은 고인이 이제 최근에 학부모 민원으로 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좀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에 움직임이 크게 또 일고 있으니까 네. 이번을 계기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정치권에서도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의견들? 뭐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오늘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로 좀 선생님들이 지정을 하시고 대대적인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당에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그래도 선생님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좀 지켜달라라는 예. 입장을 뭐 밝힌 바가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오늘 집회가 이제 뭐 단순히 교권 보호를 넘어서 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인데 좀 교육부가 좀 중징계 엄포를 한 것은 좀 과하다. 좀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선언을 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 협약 위반이라면서 친서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 담기는 친서입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런던 협약 의정수 당사국에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우편 친서를 보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런던 협약이 뭔데요? 런던 협약의 이제 공식 명칭은 이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이른바 이제 선진 공업국들이 그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계속 바다에 버렸거든요. 특히 이제 소말리아 앞바다에 굉장히 많은 투기물을 버렸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벌어졌고 국제적으로 비난이 일자 이제 뭐 82개국이 1982년 정도에 런던에 모여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런던 의정서, 런던 협약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협약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해양에서의 뭐 인공 해양 구조물로부터 이 폐기물을 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조를 보면 인공 해양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투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조항을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 일본이 이제 해저 터널이라는 인공해양 구조물을 통해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런던 의정서에 이제 완벽하게 위배가 된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해양이 아니고 육지다. 그게 반박하는 입장인 거죠. 일본 입장인가요? 글쎄요. 육지를 통해서 뭐 나왔다고는 하는 거니까요. 근데 좀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오염수가 뭐 바다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 투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해양에서 이거를 뿌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서를 보내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논의가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10월 2일에 그러니까 다음 달 2일에 이제 당사국 총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그때 모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는데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뭐 박진 외교부 장관 설명에 따르면 그 이 주제 자체가 논의 사항인지 이 당사국 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국 등에서는 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좀 미국은 좀 사실상 좀 용인하는 분위기 인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의제로 삼아달라 이렇게 요청할 생각은 없다. 좀 이런 입장을 정부가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 명의의 친서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국민의힘 측은 비판했다고요. 네,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 친서 발송은 외교적 자해 행위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뭐 IAEA의 좀 11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검증을 했는데 그렇게 낸 검증 결과를 근거도 없이 가짜 보고서라고 규정을 했다. 좀 이런 이유로 이것이 이제 외교적 자해 행위다. 좀 이것이 국민의힘 비판의 주장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제 오늘로 5일째 이어가고 있는데 네. 뭐 이 단식을 결정한 배경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단식을 또 멈추게 될 텐데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이 있었던 직후에는 뭐 갑자기 웬 단식이냐 좀 이런 얘기들도 당내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원래 단식이라고 하면 좀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이 수용돼야 이제 그만두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대통령이 수용할 리가 없어 보이는데 왜 단식을 했느냐 좀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 것이냐 좀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 최근에는 이제 당내에서 또 그 좀 약간 좀 묘한 결집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했고요. 또 친명 비명할 것 없이 또 당내 원로들의 또 격려나 또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갈등이 일부 빚어지고 있지만 이 단식 이후에 어쨌든 민주당 최전방에는 이재명 대표가 서 있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인식된 측면도 있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진짜 출구가 될 텐데 이 맨 앞에 섰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지만 그 말을 다르게 보면은 쉽게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요구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단식이 꽤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고 다음 주제는 이제 경제인데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뭐 저는 이제 뭐 양가를 방문하고 예. 일도 하고 또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네. 뭐 추석이 다가오면서 명절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물가 부담이나 등등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추석 성수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올리지 않겠다가 아니고 가격을 낮추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추석 직전까지 한 68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 추석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수산물은 그 1,500억 원 가까이 좀 할인 쿠폰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할인 쿠폰은 그 얼마의 금액을 좀 상한으로 한 20% 정도를 쿠폰으로 지급하는 형태인데 특히 전통시장에서 그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도 이게 최대 한 4만 원에 한 20%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수석 성수품을 구매를 하면은 한 4만 원 정도 이상을 사면은 한 쿠폰이 한 8천 원 정도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좀 지원 대책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43조 원 규모인데 다만 이것도 뭐 직접 지원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그때 보증을 서는 방식이고요.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숙박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10월 2일에 또 하루 더 쉬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근로자 휴가 지원 대책 등도 있습니다. 꼭 이런 그 좀 할인한다라고 하면은 은근히 이렇게 정가가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분 아닌 기분 탓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네네. 그런 거 없이 정말 많은 서민분들 실제로 느낄 수 있게끔 대책들이 적용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네네. 이게 좀 뭐 쉬는 분들도 있고 안 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반응들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뭐 대체로 해외를 계획하셨던 분들이 그렇죠.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 연차나 이런 휴가를 내놓으셨던 분들은 네네. 하나를 좀 세이브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저번 주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매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 관광이 좀 활성화되는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국내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소비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고 좀 좋은 대책인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 근처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쉬는 날에는 영업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들의 걱정도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무언가 정책이나 그런 걸 내놓는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이번 대책 발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기자님이 혹시 뭐 특별히 또 주목한 부분이 있다면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공공임대주택을 그 이번 달 중으로 9,000호 그리고 연말까지 68,000호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한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라는 등의 대목이었는데 제가 이걸 주목한 이유는 추석 민생 대책으로 나오기에 그러니까요. 네. 부동산 대책에 좀 더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대체 왜 이걸 추석 민생 대책에 넣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좀 민생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런저런 대책들을 좀 이른바 좀 영끌해서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한편에서 들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사실 뭐 워낙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럴 때 대답하라고 내놓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민생 대책이 사실 뭐 명절을 앞두고 항상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에 대한 의문도 들 것 같은데 이번에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어때요? 글쎄요. 근데 이번에 추석 직전까지 한 680억 원 규모를 투입해서 뭐 할인 쿠폰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전에도 해왔던 대책이기도 하고 올해 이미 세웠던 대책보다 한 몇십억 정도가 더 많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물가 상승도 요새 좀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뭐 기름값도 다시 오르고 있고 또 뭐 폭염에 또 호우에 뭐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글쎄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또 듭니다. 사실 이렇게 명절이 다가왔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늘 항상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9월 위기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이루어졌던 뭐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 연장 같은 것들이 끝이 나다 보니까 금융 부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 대통령실 측에서는 9월 위기설 없다 이런 확신의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나와서 이제 9월 위기설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지금 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더 활성화시켜서 좀 이제 경기 좀 부양하겠다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 이른바 이제 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원금 상환을 유예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자 상환을 좀 유예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뭐 계속해서 연장도 되고 계속 지원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뭐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좀 예상보다 좀 더딘 상황이어서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자영업자분들 뭐 중소기업에서는 좀 이게 소득 자체가 이제 많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자를 갚기에도 좀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뭐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라든지 또 채무 상환을 아예 포기하는 분들의 숫자도 좀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출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착륙에 실패하게 되면 좀 은행 전반에 좀 부실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좀 경제 전반에 굉장히 좀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9월 위기설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려하고 우려에 대해서 또 대안은 마련해야겠지만 이 우려가 현실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고요. 자, 마지막 남은 시간은 우리 스포츠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 그리고 황희찬 선수 골 넣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캡틴이죠. 시즌 첫 골을 터뜨렸고요. 두 번째 골도 터뜨렸고요. 한 번에 세 번째 골도 하루에 다 터뜨렸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첫 골 나올 때 해트트릭이었죠? 지난 시즌
이번도 아마 그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그 경기를 치렀었는데 그때도 이제 골이 잘 안 나오다가 한꺼번에 세 골이 한꺼번에 따라락 터지는 그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네, 세 골을 한꺼번에 터뜨렸고요. 이번 해트트릭으로 EPL 통산 네 번째 해트트릭 그리고 EPL 통산 106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어떤 정도의 기록이냐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디디에 드로그바 보다 EPL 통산골이 많아졌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야 우리나라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록들을 계속 써내려 가고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황희찬 선수 이제 저번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체 출전된 지 약 5분여 만에 네,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건재하다. 네, 과시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에 대한 기대는 늘 있었는데 네. 이번 시즌에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번 그 경기 해트트릭 기록한 경기에서는 톱으로 네. 가장 앞에 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톱으로 올라섰는데 그렇게 뭐 기대에 부합할 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 월드컵 때 같습니다. 우리한테만 잘하고. 그러니까요. 예. 브라질의 또 대표 공격수였는데 그러니까요. 그 브라질의 대표 공격수가 손흥민 선수의 백업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든 히샬리송 선수가 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자 이번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톱 자리에 올라왔고 손톱이라고 손톱. 네, 불리면서 네,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세면은 사실 득점왕 또 한 번 노릴 수도 있는데 혼란이라는 아주 대단한 선수가 또 버티고 있어서 어떻게 끝까지 한번 분위기 이어갈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같이 정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